송은재TV 시작합니다. 총선이 한 달 남은 지금 이 총선 전국에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신당. 이 조국당, 어제 조국이 자신 조국당에 비례대표 의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서 조국당에 입당을 했죠. 얼마 전에. 비례대표 신청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황운하도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국과 황운하, 이 두 사람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이고 조국은 당시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 황운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걸 뒤집어 엎고 이렇게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국과 황운하는 어떻게 만났을까? 송철호 사건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이었고 황운하는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황운하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입니다.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국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많은 부처, 8개 부처가 개입을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의 상대편이죠. 국민의힘은 김기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울산시장에 대해서 비리 혐의로 황운하가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뒤에 모두 무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 공작을 하는데 조국과 황운하가 한 팀이었습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이었고 황운하는 그 불법 수사를 강행한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국당으로 만났습니다. 나란히 조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조국과 황운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조국당이 지금 총선 판세를 완전히 흐트려 놓고 있습니다. 총선이 한 달 남은 지금 총선 판세가 흐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입니다. 이 조국당 때문에, 조국과 황운하 때문입니다. 먼저 KBS와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계양을입니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맞붙은 이 계양을에 이재명은 48%, 원희룡은 36%입니다. 12%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과 원희룡이 4%포인트까지 이렇게 좁혀졌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 막말까지 했습니다. 계양 주민들에게 이찍 아니냐, 이찍. 또 원희룡 후보의 후원 회장인 이천수가 정치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재명이 더 앞서가기 시작했다. 왜 이럴까? 원희룡이 뭘 잘못한 것일까? 원희룡이 잘못한 것은 없고 원희룡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왜 이렇게 결집할까? 계양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결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국당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조국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동권 출신들이 맞붙었다. 역시 KBS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마포을입니다. 함은경 32%, 정청래 41%입니다. 9%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마포을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28%입니다. 국민의힘이 3% 앞섭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그런데 함은경은 정청래에게 9%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일까? 함은경의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계양을에서는 이 조국당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마포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데도 함은경이 뒤지는 것은 함은경의 인지도가 낮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동아일보의 조사입니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동아일보가 중성동갑입니다. 여기에 윤희숙과 전현희가 맞붙었습니다. 윤희숙 36.6, 전현희 42.9입니다.
윤희숙이 6.3%포인트 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컷오프가 되면서 크게 요동을 쳤던 중성동갑입니다. 이 중성동갑에서 윤희숙이 전현희에게 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또 민주당 지지층이 이 임종석 사태를 겪으면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조국당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는 일산 고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고양 지역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영등포를 거쳐서 이 낙동강 벨트, 김해를 갑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호남까지 이렇게 두릅니다. 굉장히 험지만을 주로 골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돌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의 인지도도 높이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당 지지율을 후보들 지지율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 조국당입니다. 이 조국당이 등장을 하면서 이 조국당을 국민의힘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이재명도 지금 조국당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조국당의 지지율이 비례대표 후보, 위성정당 부분에서는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위성정당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32% 정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조국당이 15%, 16%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 조국이 입시 비리로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조국당은. 그래서 이 조국이 지금 아주 거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3년을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리적인 탄핵 상태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폐악질이고 개인 감정을 노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조국이 주장하는 게 가장 잘못된 것이 조국의 입시 부정입니다. 개인 비리입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합니다. 조국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것과 윤석열 정부 탄압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국의 입시 부정에 대해서 2년 징역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판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을 수사했을 뿐입니다. 황운하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된 겁니다. 그런 황운하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내린 것은 재판부입니다. 판사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탄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국이 지금 떠들면서 이게 먹혀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위 좌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입니다. 조국당에 지금 몰려있는 이 지지율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도 어정쩡하게 조국당과 연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국당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극좌, 이 강성 지지층을 업고 있는 이 조국당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는 사이에 조국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업고 지금 이 전체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드느냐. 이게 지역구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는 최대 46석입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끼리 어떤 경쟁이 일어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 또 조국과 이재명,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지지율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남의 당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많은 지금 유권자들, 언론의 관심이 조국으로 쏠리고 있고 조국당으로, 그 다음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게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조국당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표장에도 많이 나오게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고 이 조국당의 부상이
이재명으로서는 유불리,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불리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고 또 이재명 자신으로도 이게 지금 이재명 심판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이 국회 권력을 장악한 비리 집단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조국이 등장을 하면서 이재명의 비리 부분이, 이재명의 책임 부분이 흐릿해지는, 물타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해서 또 황운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의 큰 변수가 됐습니다. 이재명도 아마 이 조국 당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느냐, 연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해서 견제를 해야 되느냐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과 조국을 한데 묶어서 이건 방탄동맹이다, 범죄자 동맹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국의 입시 부정 이미 징역형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이 황운하와 같이 엮여져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황운하는 지난해 11월에 송철호와 함께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1심 판결에 따라서 지난 1월에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던 이 조국과 임종석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며칠 전에야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실 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감감무소식입니다. 지금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 8개 부서가 개입을 해서 16명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 그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이 10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송철호 선거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당연히 민정수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있었던 것이죠. 문재인 없이, 조국 민정수석 없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경찰권을 이용을 해서 선거 공작을 펼친 가장 일선에 섰던 사람이 황운하입니다. 이 조국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국과 황운하의 이 연결고리,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이 다시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조국과 황운하가 왜 손을 잡았느냐? 같이 나란히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느냐? 지금 조국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리, 이 검사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검사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떠들고 있습니다. 조국과 황운하. 이 조국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얻고 지지율이 좀 부상을 하면서 총선판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처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일찍부터 이재명 조국을 엮어서 범죄자 동맹이다, 방탄 동맹이다 라고 해서 전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국 변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